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2021년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지금 문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워싱턴의 김진명 조선일보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인데요. 미국은 반중 연합전선에서 한국을 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한국으로서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한미 동맹을 하면서 75년 전에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강곡한 절규의 그 명문이라는 그 편지에 감동돼서 그 미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결국 아무런 나라, 그때 이 한국이란 나라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에치스나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미국 방어는 일본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참전을 해서 유엔군이 참전하고 주로 미군이 주로 왔습니다. 그 미군 젊은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 유명한 워커 장군의 아들이라든가 뭐 장군 아들들도 많이 산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켜진 겁니다. 색 지도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은 인민공화국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래서 여기에 생긴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속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속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힘이었습니다. 또 유엔의 힘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역사 왜곡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정부 수립하는 날짜 건국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건국일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일을 지금 이 정권은 세워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1년 지나면 다 밝혀지겠죠. 모든 것이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왜 왜곡했나?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다 대답이 되어질 것, 그때 가서 답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울산 선거가 저렇게 종결이 쉽게 되나? 그것도 답이 다 나올 겁니다. 아까 조선일보 사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설에 나온 건 뭡니까? 다음 정권이 반드시 이 선거 공작 문제는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판사, 검사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부연한 그 사설을 보고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판사, 검사,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글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노가 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헌법적 가치를 왜수호하지 않았냐는 당당한 언론의 질책입니다.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 자유헌법, 이것을 왜 이렇게 손상했나? 라는 그런 질문의 그 여지가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런 미국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 성주의 사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군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진주하는 미군의 생명과 대한민국에 있는 생명, 만약 핵폭탄이 저쪽에서 쏘아댔을 때 이걸 빨리 감지해가지고 저 중간 지역에서 폭파시켜버리는,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드를 갖다가 저렇게 이 정권은 계속 막아댔습니다. 왜? 중국을 의식해서입니다. 중국에 무슨 그렇게 큰 무슨 뭐가 관계가 있다고 그런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문재인과 중국 얼마나 친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그건 모르죠.
뭐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고까지 했으니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오늘 나온 그 언론 보도 미국이 반중 연합전선에서 한국을 뺐다라는 이런 제하의 글은 그렇게 놀라운 글은 아니면서도 실제로 이런 글을 딱 접하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한미동맹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의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한미동맹 국가 안보의 그런 관점에서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안 좋은 일입니다.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담은 소위 전략적 경쟁법이라는 2021년 전략적 경쟁법 2021년 이것을 그저께 현지 시간으로는 어저께입니다. 공개했습니다. 동맹 파트너와 연합해서 군사 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서 장기적인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담겨 있는 바로 그런 소위 중요한 안보 관계망을 스스로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지만은 공화당과도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어가지고 앞으로 미국 대중 소위 중국 정책의 기틀이 될 전망이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당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이미 국가안전보장으로서 이렇게 협력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법안은 한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위 중요한 동맹이라는 그렇게 표현은 했습니다만은 일본과 호주가 여러 실질적인 협력사업 파트너로 명시되고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상의 방어 대상이라는 것 외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인도하고 사국 연합체인 쿼드에 참석 거절을 했습니다. 누가요? 문재인이가 거절하는 거죠. 그건 대통령이 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동맹을 위한 디지털 교역 합의 체결이 안 됐습니다. 인프라 협력을 위한 블루닷 네트워크도 안 됐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3국 정보 공유로 안보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거기에 안 됐습니다. 참여 안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그 법안이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동맹 파트너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쿼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쿼드에 하라고 권유했지만 문 정권은 참여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서 더 촘촘한 수출 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이 법안은 상당히 이것을 중시하고 있으면서 인도 태평양 그 안보 강화를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장거리 정밀 화력, 방공과 미사일 방어 역량, 해양 안보, 또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 개발은 미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더 잘 감시하고 필요시에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보 신기술 획득을 위해서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미일 국가안보 혁신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국 법안입니다. 이건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 미리 합의해 놓은 법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완전히 처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년 선거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필연성도 여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쿼드가 소위 말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4국이 그 연합체를 맺은 거기에 한국 그렇게 들어오라고 미국에서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 문재인의 속셈은 뭘까요? 미국의 조약 동맹이면서도 쿼드 일원이기도 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자연히 더 강조될 수밖에 없죠. 한국은 법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매우 적습니다.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된 반면에 한국은 8번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몇 배입니까? 일본이 4배나 더 중시돼 있고 한국은 그렇다. 최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낍니다. 미 의회는 군사적 역량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프라 투자도 중시했습니다. 반도체, 5G 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생명공학, 광케이블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뭉쳤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중국은 엄밀히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한다고 나가서 말이죠. 사업한 사람들 그들의 말을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다 결국 빼앗기고 털털 털리고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주변에 사업하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중국은 북한의 형제 나라입니다. 쉽게 그거 하나가 답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하고 형제 나라입니다. 결국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대중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중국의 디지털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의 형성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디지털 무역 합의를 위해서 양자 다자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협상 대상자로서는 EU,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만 명시되어 있고 적절한 다른 나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코리아는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상원의원인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안을 준비하던 지난 2월 본지 인터뷰에서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말이죠. 왜 디지털 무역 합의의 협상 대상자로 한국을 갖다 고려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5G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들을 모은 것이다. 미국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미국하고 삐떼게 나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 간단하죠.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을 오매불망 그리는 사람들은 북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 북한 좋아하면 거기 가서 살아라.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락하면 안 삽니다. 그럼 뭘 하려고 여기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으려 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한국이 중국 하해의 5G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국이 그 인프라 투자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1대1로 정책을 쓰는 게 이 5G를 쓰기 위한 그런 정책 아닙니까? 1대1로 그걸 통해서 그 기술력을 향해서 이 통신의 영향력. 한국은 뭐 투자니 인프라 투자니 이런 데도 아무런 이름이 거명 안 됩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프라 협력체인 블루닷 네트워크에도 없음 이름이 없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인프라 협력 사업 등 언급은 됐지만 한국은 이런 사업들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묘한 지금 이 나라의 방향입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 상원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라는 거 있죠. 그 제재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조항이 법안 속에 따로 마련됐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명시했습니다. 이런 제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일리버시블한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딱 목까지 박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하든 간에 최종 목표는 CBI들하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그런 톱다운 형식의 그런 방식은 나올리 이제 그런 협상은 나올 리가 없다. 막 이런 것을 예견시키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과 협력 과제로 미사일 방어와 인권이 포함된 것도 문재인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들어오기를 희망해 왔지만 MD 체제예요. 우리 정부는 중국과 마찰을 우려해서 피해왔습니다. 중국과 마찰을 해서 회피해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는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모르죠. 또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하고 홍콩의 민주화 탄압 등과 관련해서 중국을 제재하고 일본, 유럽연합 등이 보조를 맞춰온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의 제기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홍콩에서 저렇게 탄압을 하고 하는데도 한 번도 대한민국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이 확고해서 한국이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 1년 남았는데 그것을 그래서 길을 쓰고 지금 집권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보셨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은 아마 그 선거를 보고 얼마나 놀랐으면은 이 세계가 놀랐지 않았습니까? 역시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내로남불이라고 해가지고 NYT에 탁 게재했습니다. 내가 하면은 우리가 하면은 나하고 만든 측이 하면은 로만스요. 다른 반대 측이 하거나 내가 아닌 사람들이 하면은 전부 불륜이다. 이걸 한국에서는 내로남불이라 한다 하면서 내로남불. 이게 아마 이제 국제 공용어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NYT에서 엄청 크게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 NYT에서 이렇게 한 거 보면 말이죠. 이 엄청납니다. 맨 마지막 대목이 말이죠. South Koreans expressed their glowing cynicism over what they consider the hypocritical practices of Mr. Moon's progressive allies with the popular saying 내로남불 딱 나와 있거든요. 내로남불은 it thought it roughly translate to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하면서 if they do it 만약에 그들이 하면은 it's a 노만스고 if others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if others do it 그것을 하면은 they call it and 그것을 갖다가 extramarital affair 불륜이다 이렇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로남불 해석을 이렇게 딱 뉴욕타임스의 맨 마지막에 쫙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 곧 국제 공용어가 될 것이라는 설이 지금 파다합니다. 왜냐하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내로남불을 갖다가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NARONAMBUL 내로남불. 이게 국제 공용어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형 국제 공용어. 기가 막히죠.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지금 세계에 다 퍼져 있는 뉴욕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최고의 언론입니다. 그 최고의 언론에서 드디어 한국을 등장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서울을 승리했다. 이 정권이 패했다는 것이 탁 정치 분석을 하면서 이걸 썼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이제 1년 남은 대선을 향해서
한정관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거기에 몰입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마지막 관문에 서 있다는 중후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터미널에 있습니다. 광풍의 터미널에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자리매김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